남편의 SNS 실수 3분 만에 집안 대혼란. 그날 저녁 9시 23분, 남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무언가를 올렸습니다. 단 3분 만에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남편, 괜찮은 거야?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남편의 인스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올린 스토리에는 다른 여자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내 사랑, 오늘도 최고였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팔로워 500명이 이미 본 후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가족의 일상. 그날은 정말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살 아들 현우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여보, 커피 드릴까요? 제가 거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태준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점심 먹고, 집안일하고.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현우야, 숙제 다 했어? 제가 아들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엄마. 커피를 태준에게 건네주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피곤하네. 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인데 푹 쉬어요. 응, 그래야겠어. 태준은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 같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쁠 테니까요. 여보, 내일 현우 축구 경기 가기로 했잖아요. 아, 맞다. 몇 시더라? 오전 10시요. 잊지 마세요. 알았어.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거실은 따뜻했으며, 우리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남편이 SNS 스토리 업로드. 오후 9시 23분, 태준이 핸드폰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죠. 뭐 재미있는 거라도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응. 회사 단톡에 올라온 거.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9시 25분쯤 태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급하게 일어서는 바람에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조심해요. 미안. 태준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말이죠.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준이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가져가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1분 후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구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희야, 너희 남편 인스타 봤어? 무슨 말인지 몰라 답장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소희야, 지금 당장 너희 남편 인스타 확인해봐. 왜? 무슨 일인데? 그냥 빨리 봐. 지금. 전화를 끊고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실수로 올린 메시지와 사진. 태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태준과 낯선 여자가 키스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글. 내 사랑, 오늘도 최고였어.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사랑해 윤서야.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본 게 맞았습니다. 태준의 계정, 태준의 얼굴, 그리고 낯선 여자. 업로드 시간은 1분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5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에게서였습니다. 언니, 형부 인스타 뭐야? 지금 봤는데. 전화를 끊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100이 넘어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게 무슨. 태준아, 실수야? 소희 언니 이거 봤어?
그때 화장실에서 태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희야. 태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발견, 당황과 충격.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야, 그게. 태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이 사진이 당신이에요? 소희야,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모두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들어가. 현우가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태준을 봤습니다.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 소희야, 미안해. 실수였어. 실수요? 뭐가 실수예요? 스토리를 잘못 올린 거야. 잘못 올렸다고요? 태준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열려 있었습니다. 보내려던 게 아니었어. 실수로 스토리에 올라간 거야. 실수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누구한테 보내려고 했는데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방금의 아빠 인스타 봤는데. 그게 무슨. 어머니, 지금 확인 중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가겠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태준을 봤습니다. 조회수가 200이 넘었어요.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고. 지금 당신 팔로워 전부가 이거 봤어요. 내가 삭제할게. 지금 바로. 태준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삭제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다들 봤는걸요. 스크린샷도 찍었을 거고. 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황급한 삭제 시도. 일단 삭제해야 해. 태준이 급하게 핸드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왜? 삭제하기 전에 저도 스크린샷 찍을게요. 증거로. 소희야. 가만히 있어요. 저는 빠르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사진, 글, 조회수, 댓글까지 모두. 이제 삭제해도 돼요. 태준이 스토리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소희야, 너 괜찮아? 고등학교 친구 소희야, 이거 진짜야? 이웃 혹시 너희 집에 무슨 일? 다들 봤네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 치워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이야기요? 뭘 이야기해요?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좋아요. 설명해보세요. 태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저 사진은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합성이야. 합성이요? 응, 누가 장난으로 만든 거야. 장난으로요? 저는 다시 스크린샷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윤서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요? 응. 회사 후배한테 내 사랑, 오늘도 최고였어, 사랑해라고 쓴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침대는 뭐예요? 그것도 합성이에요? 소희야. 대답하세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순식간에 전파.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태준아, 그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 인스타에 그게 뭐야? 내 친구들이 다 봤어.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태준을 팔로우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곧이어 제 친정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방금 이웃에서 전화 왔는데 내 남편이 SNS에. 알아요, 엄마. 내가 지금 간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지금 가서. 전화를 끊기도 전에 동생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집 앞인데 문 열어줘. 동생도 오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우리 집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친정엄마, 동생, 그리고 급히 달려온 친구 지영까지. 태준 씨, 설명 좀 해보세요.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긴. 우리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친정엄마가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하면 다야. 시어머니도 태준을 나무랐습니다. 얘가 미쳤어, 미쳤어. 며느리한테 어떻게.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들,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왜? 아빠가 뭘 잘못했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들어가 있어. 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친구 지영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 그 여자가 누군지.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인스타에 태그된 사람들 확인하면 돼. 댓글도 보고.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변명, 의심만 더 키움. 태준 씨. 동생이 태준 앞에 섰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바람 피운 거 맞죠? 아니야. 태준이 부인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사진이 다 있는데. 그건 합성이라니까. 합성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윤서라는 애는 누구야? 회사 후배예요. 회사 후배한테 왜 그런 사진을 찍어? 그게 회식 자리에서. 회식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호텔 침대가 회식 자리예요? 아니, 그게. 태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고였어는 뭐예요? 회식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소희야, 찾았어. 그 여자. 뭐? 인스타에서 찾았어. 이름이 정윤설에. 태준 씨 회사 다니는 것 같아. 지영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예요? 제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세요. 이 여자가 맞아요? 응.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바람 피운 거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는 정윤서의 인스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공원에서. 이것도 다 합성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로 드러난 불륜 사실. 태준 씨 핸드폰 보여주세요. 동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확인해야죠. 진짜 합성인지 아닌지. 그건. 태준이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왜요? 떳떳하면 보여주세요. 개인정보도 있고. 개인정보요? SNS에 다 올려놓고 개인정보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태준아, 핸드폰 내놔. 어서. 엄마. 어서. 태준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잠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요. 소희야. 비밀번호. 태준이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먼저 갤러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윤서와 함께 찍은 사진이 수백 장이었습니다. 데이트 사진, 여행 사진, 키스 사진, 그리고 더 친밀한 사진들까지. 이게 다 뭐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윤서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나도. 다음엔 언제 만나? 다음 주 금요일이요. 오빠 출장 간다고 하면 되죠?
그래, 그렇게 하자. 사랑해. 출장이요? 제가 태준을 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출장 간다고 했잖아요. 소희야. 거짓말이었네요. 그 여자 만나러 가려고 한 거죠?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빤 언제 이혼해요? 조금만 기다려. 아이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 알아요. 빨리 우리 같이 살고 싶어요. 나도. 조금만 참아줘. 이혼이요? 제가 핸드폰을 태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그냥 윤서를 안심시키려고. 안심시키려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 아들이. 친정엄마가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송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정윤서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윤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결심, 혼란 속에서 단단해진 가족.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직 10살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준 씨 일어나세요. 거실로 가서 태준을 깨웠습니다. 응?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이야기해요. 제대로. 태준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 여자를 사랑해요? 모르겠어. 태준의 대답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른다고요? 헷갈려. 윤서도 좋고 너도 소중하고. 그럼 선택하세요. 저와 현우 아니면 그 여자. 소희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이요? 지금 상황이 극단적인 거예요. 태준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줘. 좋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이혼해, 소희야. 그런 남자랑 살 수 없어. 동생이 말했습니다. 현우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해.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결정한 대로 엄마는 따를게. 무엇이든 지지할게. 친정 엄마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 말했습니다. 소희야, 윤서랑 끝냈어. 정말요? 응. 완전히 정리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첫째, 핸드폰 공개. 언제든 제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알았어. 둘째, 그 여자랑 같은 회사 다니면 안 돼요. 이직하세요. 알았어. 셋째, 상담 받으세요. 부부 상담.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 저는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해요. 한 번 더 배신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약속할게. 절대 다시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려우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사를 이직했고 핸드폰을 공개했으며 매주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사이 좋아진 것 같아.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요즘 아빠가 엄마한테 잘하잖아. 현우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태준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평생 보상할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계속 노력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행복해? 현우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날의 SNS 실수.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서가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